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한때 4조 5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주가 수익 비율 그 P라는 게 53배에 달한다고 하니 와 숫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 엄청난 가치평가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모틀레풀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인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5년 전망 이걸 기반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압도적인 힘 그리고 성장 동력 이런 긍정적인 면도 보고요. 동시에 또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위협이라든지 또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이 가치평가 부담 같은 반대 측면도 같이 균형 있게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지 그 강점부터 좀 짚어보죠. 요즘 뭐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잖아요. 그쵸. 무슨 골드러시 같아요, 정말. 네, 그런데 이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거죠. 특히 AI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꼭 필요한 GPU. 이 시장에서는 뭐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야겠죠. 시장 점유율이 80% 넘는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단순히 시장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바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인데요. 아, 오픈 AI. 챗 GPT 만든 회사죠? 맞습니다. 지금 AI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잖아요. 기업 가치가 벌써 5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1,00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돈만 넣는 투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투자금 이게 결국 오픈 AI가 더 강력한 AI 모델 만들고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퓨팅 파워죠. 아, 그렇죠.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돈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 2026년부터는 오픈 AI가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이라고 하던데 이걸 가장 먼저 쓴다고 해요. 루빈이요? 그건 또 뭔가요? 지금 블라그웰 칩보다도 AI 영상 처리나 뭐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거 돌리면 성능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파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기술 로드맵을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되는 셈이죠. 이 파트너십 규모를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서 만들려는 AI 슈퍼컴퓨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냐면요. 무려 10기가와트랍니다. 10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현재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의 거의 20%에 해당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인프라를 짓겠다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 모틀리풀 분석가는 이 파트너십을 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의 질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질 수 없는 시나리오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1,0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물론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이 결국 자기네 칩 판매 매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게다가 미래 AI 산업을 이끌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오픈 AI의 성장 과실까지 같이 누리는 구조니까요. 이게 뭐랄까 선순환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오픈 AI가 잘 되면 엔비디아는 칩 팔아서 좋고 투자 수익 얻어서 좋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고요. 설령 오픈 AI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더라도 이미 칩 판매로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으니 엔비디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시장에서의 위치나 특히 그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규모, 이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말이 없죠. 단기적인 성장 동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양쪽 면을 다 봐야 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높은 가치평가, 여기에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이요? 누구 말인가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리고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를 제일 많이 사가는 큰 손들인데
동시에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탈 엔비디아를 꿈꾸는 거죠. 아, 고객이면서 동시에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만약 이 회사들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고 성능이나 효율성을 엔비디아 수준으로 막 끌어올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미래 매출 성장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그 자체 칩 개발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글 TPU 같은 건 벌써 꽤 오래전부터 개발해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알파벳의 TPU, 텐서 처리 장치죠? 이건 뭐 자기네 서비스,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데 이미 10년 넘게 써왔고 지금 7세대까지 나왔어요. 어떤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다는 평가도 받고요. 왜냐면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게 최적화해서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존도 트레이니움이랑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메타도 MTIA 이런 자체 칩들을 다 개발 중입니다. 다들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하지만 뭐랄까 아직까지는요. 이 자체 칩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주력 제품들, 예를 들면 H100이나 곧 나올 B200, 아까 말씀하신 루빈 같은 것들, 이런 칩들이 가진 범용성이나 강력한 성능,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개발자 생태계, 쿠다라고 하죠. 이걸 다 갖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알파벳조차도 자기네 TPU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클라우드 쓰는 고객들한테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주력으로 팔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아직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5년 뒤에도 엔비디아가 이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력이나 연구개발 능력을 생각하면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AI 모델들이 점점 더 특정 작업에 특화되는 쪽으로 발전한다면 오히려 범용 GPU보다는 특정 목적에 맞춘 맞춤형 칩, ASIC이라고 하죠. 이런 칩의 효율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영원히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순 없다. 그리고 큰 고객사들이 직접 칩을 만든다. 이건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그럼 시장 상황이나 가치 평가 쪽에서는 어떤 위험을 봐야 할까요? 아까 P가 53배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P,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53배라는 건 엔비디아 주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53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S&P 500 지수 평균 P가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되거든요. 아,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네,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보통 30배 안팎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술주는 더 높은 PE를 받기도 하지만 53배는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은 즉 시장이 앞으로 엔비디아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엄청난 기대를 이미 주가에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대감이 엄청나군요. 문제는 이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정말 붐이라고 할 정도로 뜨겁잖아요. 근데 이 열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가 실제 AI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 닷컴 버블 때나 다른 기술 투자 사이클에서도 봤듯이 어느 순간 투자가 확 꺾이는 소위 거품 붕괴, 버스트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머트리플 분석가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조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막 투자하는 열기가 실제 수요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마치 필요 이상으로 곡괭이를 너무 많이 사버린 광부들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는 갑자기 확 둔화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엔비디아 매출이 지금의 2배가 될 거다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분석가의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초고속 성장주 투자가 가진 본질적인 불확실성이죠. 성장주 투자의 어려움이네요. 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 AI 투자 사이클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미 너무너무 높은 현재 가치 평가 이걸 다 고려하면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가 보여준 그 경이로운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료의 분석가는 심지어 5년 후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4조 5천억 달러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까지 예측해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측일 뿐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양쪽 논리가 팽팽하네요. 한쪽에서는 오픈 AI 파트너십처럼 거의 보장된 미래 성장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빅테크들의 반격 가능성, 시장 변동성, 그리고 이미 너무 높아진 기대치 이걸 근거로 미래 수익률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요. 결국 엔비디아의 혁신 속도가 경쟁자들의 추격 속도를 계속 따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AI 시장 전체의 파이가 현재의 이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커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향방을 가리켰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하죠. 하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 예를 들어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시장 사이클이 전환될 가능성, 이런 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요, 미래에 아주 작은 악재가 터져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긴장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틀리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쟁거리를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AI 혁명의 선두주자로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오픈 AI라는 강력한 파트너까지 확보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객이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로 치고 나오고 있고 또 AI 시장이 과연 계속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이미 하늘 높이 치솟은 주가 부담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 생태계 장악력, 그리고 오픈 AI 파트너십 같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믿으실 테고요. 반면에 좀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또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 때문에 미래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칩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만 달려 있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AI 기술 자체가 실제로 우리 사회나 산업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열기를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오늘 엔비디아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